인사문 잠깐 듣고 바로 제가 진행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일 오후네 오죠. 그러니까 시험 다 끝나고 좀 쉬어야 되는데 토요일 오후에 와서 또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시간에 이제 해야 되는 일을 읽어보면 내용이 나오고 또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는 걸 잘 들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선생님 이거 이제 한지 한 25년도 넘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 학생들 같이 예전에 갔던 친구들이 선배님들이 지금은 TV에 나온 사람도 있고 미국에서 의사 돼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군데에서 학생들이 있는데 그 선배님들이 학생들한테 꼭 해줬으면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전하려고 잠시 시간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건 할까 말까 망설일 때는 하는 게 좋다. 이걸 영어로 표현해서 될까? 알아들을까? 이 얘기가 맞을까? 이런 얘기를 생각할 때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 안 되죠. 한국 들어와서 입을 뒤집어 쓰고 왜 안 했을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래서 할까 말까 망설일 때는 하는 게 좋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다들 이번에 가게 되면 물론 이제 방학 때 가서 한국 떠나서 있는 친구들 못 만나는 것도 있지만 또 새로운 곳을 가보니까 가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가서 뭘 할까 좀 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를 좀 생각해보고 그걸 뭐 적어도 좋고 아니 머릿속에 기억해도 좋고 인솔하신 선생님이 중간에 그런 얘기할 거예요. 지금 자기 목표로 했던 것 좀 잘 이루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할 때 그걸 확인해보고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가기 전에도 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갔다 와서도 많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가기 전에 최대한 자기가 가서 뭐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그런 목표를 좀 세우고 부모님도 그렇게 얘기를 좀 나누고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그럴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저도 저의 애들도 캠프를 갔다가 유학 가서 지금 잡고 있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안전하게 갔다가 안전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혹시 안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건 꼭 따라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아프고 이러면 항상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그렇게 자기 몸을 관리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 부모님들 걱정이 많으시죠? 별로 걱정 없으세요? 걱정돼요. 가서 애들 방학 애들하고 같이 안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부모님 좀 계시고 그러는데 가기 전까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같이 저희 배를 타고 가는 거니까 저희를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학생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대신에 이제 학생들의 필요한 인포메이션을 저희한테 가기 전까지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생에 대한 성격이라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알면 좋은 내용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서 생활할 때 많이 좀 성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잘 같이 갔다 공항에서 서로 밝은 모습으로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일단은 저희 문 시장 모시고 프로그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마이크를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절감 같은 분위기입니다. 네, 조금 더 분위기를 조금 제가 띄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바쁘신 토요일에 굳이 저희가 이 먼 곳까지 오시라고 한 이유가 사실 우리 친구들 저희가 이렇게 직접 보는 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홈스테이 배정이라든지 이후에 이제 캠프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서전 설문지로 이렇게 보내주신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좀 정말 단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직접 만나서 보고 하는 부분이 또 한편이 될 거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서도 또 다른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으세요. 안녕 너무 귀엽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이 바쁜 토요일에 동생까지 이렇게 데리고 오셔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굳이 이곳을 모신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궁금하셨던 거 혹시 걱정되시는 거 이런 것들 다 해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 너무 이렇게 작은 같은 분위기는 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내 아니라 졸리지 않게 도와줄 거니까요. 이 친구들도 질문 있으면 하면 되고요. 알겠죠? 제가 오래되신 진행은 자료집을 기준으로 진행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료집 그래도 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아주 새 것 같은 분들도 좀 계시고 보시네요. 다 어떻게 우리 친구들 몇 명 되지 않으니까 다 물어보자. 채우가 몇 번 읽어봤어? 3번 훌륭합니다. 자, 저는 3번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있나요? 없나요? 3번 안 되나요? 그럼 좋습니다. 2번. 2번 있나? 2번 2번. 유연이 2번 읽었어? 훌륭합니다. 그러면 서연이랑 은율이랑 서연이는 한 번씩? 3번? 읽었구나. 은율이는 한 번? 오케이. 서연이는? 안 읽었나요? 괜찮습니다. 혹시나 안 읽었더라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으냐? 7월 20일까지는 우리가 무려 16일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거의 2주 가까이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료집을 많이 읽어봐 주세요. 사실 저희가 자료집만 잘 읽어보셔도 굳이 이곳까지 오시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방대한 내용을 경험을 담아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우리 친구들 직접 이렇게 얘기하고 아이 컨택하고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자, 그러면은 많이 읽어본 우리 서련이나 책을 여기 목적을 적어왔나요? 혹시 적혀있나요? 안 적혀있나요? 서련이 적혀있나요? 목적이 있는지 모르는 거 아닌가요? 적혀있나요? 안 적혀있나요? 괜찮습니다. 아무도 안 적혀있네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선생님 이번에 캠프 왜 가고 싶어? 왜 가고 싶어? 캠프? 훌륭합니다. 유연이 웃고 있는데 유연이 왜 가고 싶어? 왜 하고 싶을까? 엄마한테 물으면 어떻게 해? 영어를 못하면은 안 되니까. 영어를 못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 그게 이유가 될 수도 있지. 은율이는 얘기 한번 해볼까? 어때? 목표가 뭐야? 목적이 뭐야? 뭘 좀 배워가지고 오고 싶어? 영어 실력. 좋아요. 체리는? 영어 실력. 서연이는? 영어 실력. 그렇죠. 제일 만만한 게 영어 실력이죠. 좋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영어 실력이라고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린 거를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빈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다 어떻게 적었으면 좋겠냐면 구체적으로 내가 영어 실력을 어떻게 늘릴 건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번도 써보지 못했던 새로운 표현 10가지를 배워서 직접 뉴질랜드 친구들한테 써보고 그들이 어떤 리액션을 보이는지 그런 거를 내가 경험해 오겠다 라든지, 아니면 내가 한 번도 써보지 못했던 새로운 단어 10개, 20개를 외워서 와서 그것도 역시나 거기 현지에서 써보고 우리나라 와서도 써보고 그렇게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현지 친구들 인스타 주소를 알아와서 한국에 와서도 계속 연락을 하면서 진행했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목적을 거기에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7월 22일 출발까지 우리 16일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 써서 타고 가는 비행기에서 우리 인조 선생님께서 체크하실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부모님들께도 제가 매력되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서린 교연이 언니는 우리 친구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내게 되신 게 되나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 넓어졌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넓어졌습니다. 너무 멋지고. 네.
웬일이 어머니 오늘 이렇게 고개 만드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냥 해외 가본 적도 없고 네. 해외에서 다른 문화를 네.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좋습니다. 우리 저기 서연이 어머니 제가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서연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나라 아닌 다른 나라를 좀 경험해보고 그 가정사 그런 것도 조금 이제 다른 문화를 좀 접해보고 영어도 조금 같이 배워보고 다른 나라에서는 수업을 또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같이 배워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우리 최아버님 저도 뭐 같은 생각인데 네. 가서 이제 다른 문화도 경험하고 국제 감각도 좀 쌓고 네. 영어보다는 그런 좀 경험하죠. 네. 네. 훌륭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다 들었죠? 이거 가기 전에 혹시 여기 오기 직전까지 막 등 떠밀려서 가고 있었던 친구 있나요? 나는 여름에 할 게 많은데 오빠들 소식도 접해야 되고 나 이제 여기서 이게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나를 뉴질랜드까지 왜 보내시는 거야 이렇게 했던 친구 있나요? 혹시 있으면 손들 지금 살려주세요 손드세요. 없나요? 다 가고 싶어서 가는 거구나. 오 훌륭해.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모님들이 이런 이유를 가지고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휴가를 얻기 위해서 보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목적을 다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개요 보시면 어쩌면 오늘 오리엔테이션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출발 도착 관련 안내인데요. 일단 뉴질랜드 팀은 7월 22일 월요일 날 출발을 할 거고요. 8월 17일 토요일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2번 게이트 안에서 오후 3시에 만나서 수속을 할 겁니다. 우리 지금 너무 잘 맞춰서 도착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출발한 날도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 미국 팀은 지연 도착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하지만 우리 뉴질랜드 팀은 그렇지 않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후 3시에 만나서 저희가 수속을 해서 들어가는 시간은 조금 유동적이긴 하세요. 근데 수속을 마치고 월요일이라서 주말 금요일 이럴 때보다는 조금 덜 붐비긴 할 거지만 최대한 좀 일찍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픽업이 인천공항으로 픽업이 필요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인천공항에서 혹은 김포공항도 픽업은 가능하시고요. 가급적이면 인천공항으로 보내주시면 원활하게 되시고 그리고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픽업이나 샌딩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층 출국장이고 2번 게이트는 바깥에 도로에서 공항 안으로 들어가는 번호가 이렇게 있거든요. 1번부터 있기 때문에 그 2번 안으로 들어오시면 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와주시면 수속을 도와드릴 거고요. 돌아오는 날짜는 8월 17일 토요일이고요. 저녁입니다. 8시 20분에 도착 예정인데 도착하는 시간은 굉장히 유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에서 막 엄청 바람도 안 불고 순수하게 하다 보면 제가 최대 1시간까지 빨리 도착하는 걸 봤었는데 대부분 그냥 비슷하게 오기는 하세요. 근데 도착하는 날에는 제가 계속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제가 전체 공지 문자를 계속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그 내용들 잘 확인하시고 혹시나 오타가 있거나 오정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좀 이상한 부분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확인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어떤 게이트로 3층이 아니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1층 출국장으로 입국장으로 도착하는데 A번인지 B번인지는 제가 그날 확인이 가능해서 그때 확인하는 대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행기는 대한항공을 이용할 예정이고요. 지금 발권은 다 끝나져 있는 상태라 굉장히 수월하게 인천 출발해서 오클랜드 직항입니다. 그래서 갈아타오르는 것도 없고요. 날아가는 시간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아주 양호한 정도의 비행 시간입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이 서비스는 제일 좋기 때문에 그 친구도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지만 아마 캠프 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든 시간이 갈 때랑 올 때 두 번일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도 긴장도 해야 되고요. 줄 서 있는데 핸드폰 보고 있다가 선생님한테 혼날 수도 있고 핸드폰 잘 좀 일찍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네, 제가 데려갔던 친구인데 캐나다 그때는 할 때라 미국 통해서 갔었는데 돌아오는 날 미국 경유한 샌프란시스코에서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친구랑 저랑 다음날 들어갔었어요. 그런 일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공항에서는 사람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꼭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선생님 말에 집중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올 때는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하게 올 수 있고 8시 20분에 도착하면 짐 찾고 나오는 데까지 여유 있게 한 50분 정도 걸리세요. 그래서 실제로 9시 뭐 한 10분 정도까지만 공항에 오시면 우리 친구들 무리 없이 만나실 수 있으실 거고요. 혹시 늦게 오신다거나 그러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데리고 있다가 친구들 오면 이렇게 인계해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출발 도착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없으시죠?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옆에 뭐 캠프를 이렇게 준비하면 그냥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4페이지에 있는 역할 관련해서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보자. 은율이가 제일 맨 위에 두꺼운 글씨로 밑줄 쳐준 부분만 읽어주세요. 역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처음부터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서련이가 그 밑에 한번 읽어봐 줄까? 문제는 제일 먼저 민솔 선생님과 반드시 상의. 그렇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캠프하는 4주 동안 견딜 수 있는 고통이나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모든 건 다 민솔 선생님과 상의하면 됩니다. 저기 뒤에 앉아 계신 선생님,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박수. 네. 우리 선생님께서 같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앉아주세요. 네, 너무 착하고 훌륭하고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에 뭐든지 다 상의드리고 뭐든지 다 말씀드려야 돼요. 절대 숨기면 안 돼요. 뭐 놀다가 좀 다친 것 같아요. 아, 이거 굳이 얘기해야 되나? 얘기해야 돼요. 네. 한국에 돌아와서 일이 커진 다음에 얘기하면 너무 늦어요. 예를 들어서 홈스테이에서 생활을 하는데도 불편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참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캠프 생활 동안. 그거 다 이조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야 돼요. 그러면 현지에서 일어나는 99%의 이슈들은 현지에서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하고선 한국에 돌아와서 나중에 엄마한테 빵 터뜨리는 거예요. 엄마 근데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엄마 가서 아프고 그거 현지에서 못 도와드릴 저희 가서 아프고 선생님 가서 아프고 당사자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꼭 그걸 명심하고 누나, 언니, 뭐 이모 뭐 다 좋아요. 엄마, 다 좋아요. 친구만 아니면 돼요. 알겠죠? 야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유연이가 그 밑에 밑줄 친 부분 읽어줄까? 항상 내일 말하고 나이 그렇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22일 날 인천공항 출국장으로 딱 들어서는 그 순간 여러분들 가슴에는 태극기가 하나 빡 생긴 겁니다.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이 한국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얘기했더니 모 학생이 태극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가져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걸 가져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더라고요. 그 태극기 가져가도 됩니다. 하지만 그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는 일본인인 척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공방과 이럴 거라고 그래서 그러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이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혹시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영어로 예의 바르게 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어떻게 하는 게 영어로 어떻게 하면 예의 바른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답 줄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아니면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자, 저녁을 먹는데 호스트 부모님이 음식을 차려주셨어요. 잘 먹겠습니다를 영어로 할 수 있는 친구, 혹은 잘 먹었습니다를 영어로 할 수 있는 친구. 서윤이 도전해볼까? 서윤이 좋다. 서윤이는 뭐라고 얘기했어? 똑같아요. 땡큐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셨잖아요. 와우, 뭐 일룩스 딜리셔스, 막 여미, 하우 디즈 메이킹 이런 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딱 음식 보고 땡큐 그러면 돼요. 땡큐 웃으면서.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요. 잘 먹고 나면 다 먹었으면 땡큐 그러면 돼요. 그리고서 자기가 먹은 접시 싱크대로 가져가서 싱크대에 넣고 그 넣는 것만으로도 이미 놀라고 계실 건데 물 틀어서 한번 헹궜어요. 막
뉴질랜드도 설거지를 직접 하지 않습니다. 식기세척기를 거의 다 사용을 하는데 한 번 린스한 다음에 식기세척기에 꽂아요. 확 떨어져 계실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착한 아이들이 없지? 놀라워라. 놀라워라. 얘네들 뭘 해줘야 되지? 이러고 계실 거예요. 그게 영어로 예의 바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니까 쉽게 하려고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자료집과 함께 바른 생활 체크리스트라는 걸 보내드렸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와요. 아니요, 한 장만 넘기시면 되세요. 네. 바른 생활 체크리스트를 혹시 오늘 처음 봤다. 저희가 옵치 자료집하고 같이 보내드렸는데 그게 뭔가요? 그런 게 있었나요? 다 오늘 처음 보신 것 같은데 혹시 이거 하고 있는 친구? 없군요. 쟤 어디서? 이틀에서 훌륭합니다. 아유 훌륭합니다. 자, 이틀이 어디야? 아주 훌륭합니다. 자, 다른 친구들도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이거 읽어보면 별 얘기 아니에요. 아침에 스스로 일어났나요? 나중에 이제 그 호스트 집에 가도 아침에 혼자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호스트 부모님 만나면 뭐라 그럴까요? 아침에 지금 한국에서는 집에서 일어나면 부모님한테 뭐라고 해요? 10분만 더, 10분만 더. 좀 고만 깨우세요 이런 얘기하나? 좀 제발 뭐 이러나? 그죠? 자,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호스트 집에 갔어요. 첫날 인사하고 피곤해서 잤어요. 참고로 한국과 뉴질랜드는 시차가 별로 안 납니다. 4시간 정도밖에 안 나요. 그쪽이 더 빨라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해갖고 도착해서 첫날 잤어요. 잘 자고 아침에 딱 눈이 떠졌어요. 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방에서 나가기가 민망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일단 밥은 먹어야 되니까 아침 먹으라고 했으니까 뚫레뚫레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딱 이렇게 부엌에 가 있는데 뉴질랜드에 가면 호스트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뉴질랜드도 그 집에 보면은 음식 창고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냉장고가 있고 그러면서 help yourself 그럴까요? help yourself. 원하는 거 꺼내 먹어.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 친구도 그 얘기하면 절대 못 꺼내 먹어요. 우리 집이 아니니까 남의 집에 가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못 꺼내 먹다가 뭐 어떻게든 먹으라 해서 꺼내 먹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내려오는 소리가 들려요. 막 계단 소리가 들려. 호스트가 오는 게 느껴져. 그럼 여러분들 막 긴장해서 문을 회다닥 닫고선 막 뒷걸음치다가 이렇게 벽을 부딪히는 거예요. 그 호스트가 딱 만나서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래, 부모님은 끝이에요. 부모님. 그러면 그 나머지는 호스트가 알아서 해요. 굿모닝, did you sleep well? 뭐 이렇게 물어보고 할 거예요. Was it bad or right?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나머지 못 알아들어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나 들어와서 이렇게 내보내는데 내 목적은 달성했잖아요. 굿모닝 했잖아. 그럼 아침 먹고 이제 학교 갈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밥 먹고 나서 하고 학교 다녀왔을 때 해보 그때 얘기하고 우리 지금 그 부모님들 우리 친구들 다 식사 차려주시죠? 뭐 아침 됐든 점심 됐든 점심은 아닐 거고 저녁이든 그죠? 밥 차려주면 엄마 잘 먹겠습니다 하고 먹죠? 다들 먹고 나면 잘 먹었습니다 하고 다 치우고 그죠? 은율이 좀 아닌가? 아닌가? 잘해요? 그래 훌륭하네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탁 여기 빨래도 돼 있지만 빨래 제가 이따 홈스테이 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 하고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 11번에 보면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껴서 우리 지금 다 여학생이잖아요. 혹시 자기 20분 이상 샤워하는 친구 샤워 시간이 나는 샤워 시간이 20분 이상입니다. 없어요? 서연이 긴가민가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인 것 같은데 다 20분 아니군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샤워는 짧게 매일 하면 돼요. 자, 근데 뉴질랜드 혹시 가정집에 화장실을 본 적이 있는 친구 없나요? 아주 재미난 게 있어요. 물 빠지는 구멍이 없어요. 바닥이 이런 장판이거나 어떤 집은 카페트로 돼 있어요. 그럼 샤워를 어디서 하지? 이렇게 돌아보면 샤워 부스가 있는 집은 양호해요. 간단해. 샤워 부스 여기 들어가면 돼요. 샤워 부스가 없는 집은 욕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욕조에 들어가면 여기 샤워하면 다칠 텐데 커튼이 있어요. 그래서 샤워 커튼을 이렇게 치고 샤워를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게 익숙치 않다 보니까 이렇게 치고 안으로 잘 넣어야 물이 바깥으로 안 새는데 확
치고 너무 힘들었어. 빨리 샤워하고 쉬어야지 이러고 하고 있으니까 열린 대로 물이 다 샌 거예요. 물이 다 튀었어요. 그럼 어떡하지? 이면은 어떻게 할 거야? 카페트 젖었어. 어떡하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어떤 친구가 이렇게 사고를 쳐놓고 머리를 잡고 1시간을 화장실에는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호스트가 Are you okay? Are you okay? 이런 거예요. 간단해. 아무 소리 없는데 어머니가 가셔야겠다. 나가서 호스트를 데리고 오세요. 일단 설명을 해야 될 거잖아. 그래서 가서 스키즈미 하고 손을 잡아 데리고 와. 저 친구 보여줘. 앞소리 이렇게 하면 돼요. 끝이야.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화장실을 쓰다 보면 이게 막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소화기 별로 안 써요. 우리나라는 물 내리면 확 내려가잖아요. 근데 뉴질랜드는 좀 덜해요. 막혔어. 어떻게 수치스러워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데려왔어. 이거 젖은 거 보여드리는 김에 앞소리 그런데 둘 다 소리 그런데요. 물론 표정을 좀 진짜 슬프게 해서 그래야죠. 영어는 표정의 언어예요. 표정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슬프게 웃으면서 소리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아주 간단해요. 그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을 수 있게 저희가 이 바른생활 체크리스트를 하는 거니까 남은 기간 동안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준비물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물은 23kg 가방 1개가 가능하십니다. 뉴질랜드 가는 구간은 1개까지 가능하신데 가방 크기는 얼마나 크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요즘 셀프 드랍으로 짐을 넣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너무 큰 경우에는 그 기계를 통과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사람한테 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크기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어떤 게 있느냐, 우리 친구들이 자기 짐을 끌고 다닐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큰 거는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사이즈를 적당한 거 24나 뭐 28인치 조금 24인치 정도 준비하시면 되시는데 뉴질랜드는 겨울이세요. 우리랑 계절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 때문에 좀 부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최대한 압축백 같은 걸 사용을 해주시고요. 재미난 거는 뉴질랜드 겨울은 그렇게 많이 춥지 않으세요. 그래도 우리는 경량 패딩 내지는 패딩은 꼭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되시고요. 근데 현지 애들은 가서 보면은 막 반팔 입고 다니는 그럴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 추운 날씨는 아니라는 거. 초겨울 정도로 느끼시면 되지만 그러나 어떤 게 있느냐, 문화적으로 온도를 쓰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추워요. 방에서는. 그러면 호스트한테 이불을 더 달라고 하면 돼. 듀베이 달라고 하면 돼요. 커버를 달라고 하면. 저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 못하겠다. 인수 선생님한테 부탁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학교를 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책가방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서 짐을 선물 같은 걸 사서 짐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늘어나는 짐을 넣을 수 있게 이런 비닐로 되어 있는 자크 달려 있는 가방을 하나 준비를 해주시면 혹시라도 넘치게 되면 넣어가지고 들고 타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책 같은 거 필기구는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는데 칼이나 가위 이런 거는 가져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그래서 옷은 겨울 옷으로 준비를 해주시고, 학교를 가는 거기 때문에 원래 그 친구들은 유니폼을 입게 돼 있으세요. 유니폼이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이고 검은 바지. 근데 우리는 잠깐 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 유니폼을 똑같이 입을 필요는 없지만 색깔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게 집에 파란색 상의랑 어두운 계열의 바지가 있으면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같이 보내주시면 학교 갈 때 입으면 되고요. 모자를 저희가 번거지 모자를 썼었는데 야구 모자 아무 상관없습니다.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자외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모자를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모자를 챙겨주셔야 되시고, 그렇게 파란 상의, 검은 하의, 그리고 신발은 그냥 운동화를 챙겨주시면 되세요. 운동화. 그리고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그 먹을 수 있는 물을 담을 수 있게 텀블러나 물통을 하나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플라스틱. 쓰다가 좀 해지면 버리고 올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물통을 하나 꼭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 뉴질랜드는 문화가 그 건조기를 돌리는 문화세요. 그래서 니트류는 빨거나 건조기를 돌리면 쫄티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비싼 옷이나
아끼는 옷은 가져가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속옷, 양말 이런 거는 일주일치 충분히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잠옷 이런 건 기호에 따라 준비를 해주시고 자외선이 정말 강해서 선크림을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겨울에도 선크림을 꼭 준비를 하셔서 잘 발라야 돼요. 여학생들이니까 뭐 잘 바르겠죠. 남학생들은 잘 바르는 거 싫어하는데 그리고 혹시 내가 아토피가 있다, 피부가 좀 건조하다, 로션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요. 꼭 들고 타는 가방 말고 수화물에다가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수영복도 뭐 챙겨주십시오. 혹시라도 수영 액티비티를 실내 수영장 같은 데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영복 챙겨주시면 되시고 뭐 여학생들 수영복 래시가든 뭐 긴팔 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일 편한 걸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세면도구 지금 말씀드릴게요. 세면도구는 실제로 칫솔만 있으면 됩니다. 네, 나머지는 거기 다 있는 거 쓰시면 되는데 내가 뭐 특별히 쓰는 저 샴푸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챙겨주시면 되시고요. 수건 같은 거는 비상용으로 2개 정도 챙겨주시고 칫솔도 뭐 그 저 기내에서 내가 저 양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100ml 이하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 그 외에는 수화물로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카메라는 카메라 이따 제가 핸드폰 설명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안경을 낀 친구가 있네요. 서현 위원이. 네. 안경을 끼면은 안경 여벌을 꼭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경을 맞추면 너무 오래 걸리고 비싸서 이렇게 되고 혹시 드림 렌즈나 렌즈 끼는 친구들 있나요? 지금 렌즈 관리 잘 할 수 있지? 왜냐면 그 잘못하면 고기가 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눌러서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되게 구멍이 큰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렌즈 톡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아니면 집에서 놨는데 엉덩이가 이렇게 새로운 장난감도 막 씹어먹은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렌즈는 항상 잘 챙겨야 돼요. 그렇게 그리고 렌즈 세정액 이런 거는 꼭 보내시는 가방에다가 이 수화물 가방에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뭐 비행기에서 이걸 한국침이나 이런 거는 준비해 주시면 되시는데 저희도 도착하면 거둘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워치는 가져가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손목시계가 필요하면은 스마트워치가 아닌 걸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 알람 시계도 꼭 준비를 해주시되 알람을 준비하실 때는 배터리를 분리해서 비행기에서 울리지 않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대학은 다 가져가는데 우리 친구들 몫으로 개별적으로 뭐 감기약, 지사제, 복통약, 해열제, 밴드 정도는 준비를 해주시고요. 혹시 알약 못 먹는 친구들 있나요? 알약 못 먹는 친구들은 그 근처에 내과 다니시는 데 가셔서 감기약 같은 거를 좀 미리 가루로 처방을 받으셔서 가져가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물 우산은 사실 쓸 일이 거의 없으실 건데 그냥 보내주셔도 되시고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선물은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선물은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호스트 가족 대표로 하나, 학교 담임 선생님 거 하나, 그리고 친구들 거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는데 제가 월요일날 다 문자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게 KH몰이라고 국가유산진흥원이라고 저희는 아무 상관없는데 그런 그 한국적인 거를 파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저 찾은 건데 거기 보면은 뭐 10,000원에서 30,000원, 30,000원에서 50,000원, 50,000원 이상 이렇게 금액별로도 다 고를 수가 있게 돼 있으세요. 그래서 거기 가셔가지고 호스트 선물은 한 30,000원 정도로 해서 많이 드시는 걸 골라주시면 되는데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하회탈 세트, 부채 이런 게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가면 한쪽 면이 하회탈, 한쪽 면이 부채 막 이렇게 되어 있는 집들도 있었어요. 그게 조금 넘어가서는 뭐 수저 이런 것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뭐 한국처럼 생긴 비누 이런 것도 많이 하셨고요. 누비컵 받침 이런 것도 하셨고 한때 아주 유명했던 거는 믹스커피, 프렌치 카페가 아주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마약같이 가루라서 막 100개들이로 들고 가면 걸리더라고요. 네, 잡아요. 이게 통과는 되는데 잡아요. 그래서 그걸 좀 지양을 부탁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즘 보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뭐 마스크팩 이런 것도 괜찮고요. 초 이렇게 세트 그런 것도 있으세요. 초 많이 피는 문화이기 때문에 초 세트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호스트 대표적으로 줄 거를 하나를 딱 고르면 돼요. 그런 다음에 담임 선생님 거는 똑같은 걸 고르시면 됩니다. 네, 담임 선생님은 호스트가 그걸 받았는지 모릅니다. 네, 혹시 알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너도 받았니? 나도 받았는데 이렇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각자 걸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친구들 거는 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되면은 키링도 좋고요, 펜도 좋고요, 뭐 마이쮸도 좋고요, 책갈피도 좋고요, 이런 것들. 좀 다이소나 그런 데 살 수 있는 것들로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반에 뭐 20명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5명 못 받을 수도 있으면 괜찮습니다. 네, 그냥 선택해서 아웃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못 받았다고 막 울고 그러지 않으니까 근데 넉넉히 준비를 해주시면 크게 문제 없으실 거고, 대신 너무 비싸지 않은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물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부모님들 마음을 담아서 한국적인 문양의 카드 같은 걸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거기에 내용을 적어서 드리는 거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내용을 안에 구글 번역하고 퍽퍽 하셔갖고 길게 챗GPT한테 써달라고 해서 쓰셔도 되지만, 그냥 간단하게 Thank you for having my daughter 하고 from 누구만 이 정도만 쓰셔도 누구수 되는 거 이렇게 쓰셔서 주시면 그걸 더 감사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집 이런 건 당연히 보내주시고, 한국 전통놀이 윷놀이나 공기놀이 이런 거 같이 가져가서 홀수 가져가고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가져가게 되면 영어로 설명해야 돼요. 그 설명을 준비를 해서 가야 돼요. 이 얘기하면 아무도 안 가죠. 그래도 꼭 준비를 해서 어떤 집은 공기를 너무 잘해서 막 던지고 뒤로 받고 막 그래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좋습니다. 준비물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넘어가면 보험. 저희가 해외여행자 보험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있는 동안은 견딜 수 있는 고통은 없다고 제가 얘기했죠. 치과랑 안과는 커버가 안 되긴 하는데 보험으로 일단 문제가 있으면 갈 겁니다. 오클랜드 쪽에는 한인 병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해결을 하러 갈 거고요. 혹시 지금 보정기 이거 교정하고 있는 친구 있나요? 괜찮아? 저희들 둘 다 관리하고 이런 거 다 본인들이 하면 어렵지 않고 괜찮아요? 아주 감흥 있는 일인데 이렇게 여기 떨어져가지고 철사 이렇게 튀어나와서 자르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뭐든지 다 해결 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문제 생기면 바로 얘기해 주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저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저 제출하는 거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있나요? 아니요, 없나요? 오케이. 있으면 지금 얘기해도 돼요. 선생님 설득해 줄게. 아무튼 선생님 데려간 은지라고 있는데 중2 때 데려갔는데 선생님 저 진짜 죽어요. 근데 아직도 멀쩡하게 잘 살고 있어요. 지금 대학생이 돼가지고 연애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살 수 있어요. 저희가 핸드폰을 일괄적으로 걷어서 관리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와이파이가 다 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것과 1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착했을 때 핸드폰이 있으면 적응이 안 돼요. 밤에 자다가 새벽에 깨거든요. 깼을 때 뭐하지? 핸드폰이 없으면 다시 자야겠다는데 핸드폰이 있으면 핸드폰 보면서 유튜브 봐야지, 인스타 봐야지, 오빠들 뉴스 봐야지 이런 것들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학교 갈 시간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때 가서 졸릴 거예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걸 없애기 위한 거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불필요한 오해들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는데 뉴질랜드가 인터넷이 엄청나게 빠르지 않습니다. 와이파이도 그렇게 빠르지 않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한테만 연락을 하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부모님한테도 엄마 너 오늘 아침을 뭐 먹었어? 점점이라고 보낸 거예요. 그 뒤에 안 오는 거예요. 엄마 이제 이거 뭐야? 왜 더 안 와? 걱정이 되시고 상상의 나라를 펼치시고 얘가 아침을 왜 못 먹은 거지? 도대체 어떤 집에 보낸 거야? 막 해서 화가 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알고 봤더니 뒤에 늦잠을 잤거든 안 갔던 거예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사실 캠프에서는 저희가 걷어서 그런데 유학 간 친구들 중에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오해들이 생겨서 저희가 좀 부득이하게 우리 친구들에게 그거를 동의를 부탁을 드리고 있고 우리 부모님들께도 마찬가지로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애가 연락을 하고 싶은데 바로 못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계속 진앙을 하고 계신 게 실제로 지지난 여름에 핸드폰을 2개를 보내셨던 부모님 계세요.
하나는 반납을 하고 하나는 네가 갖고 있어라. 유심까지 넣어주었으니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연락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 친구가 호스트 집에서 너무 잘 지낸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본인이 먼저 자백을 했어요. 선생님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왜 뭔데 했더니 핸드폰 2개 갖고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막 호스트도 막 돌려보내지 말라고 울고 애도 잘못했는데 뭐그 정도의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냥 반납하면 되지. 그런 일도 있어요. 또 어떤 부모님도 계시면은 사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네가 정말 힘들거나 괴로운 일이 있으면 이런 자세를 해라. 내지는 이런 걸 해라. 내가 그걸 보고 당장 달려갔으니 그런 약속을 하신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거는 뭐 얼마든지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인을 만드시면 얘가 진짜 힘들어서 이렇게 한 건지 머리가 긁어서 이런 건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를 좀 믿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친구들 집에 전화하고 싶거나 뭐 연락하고 싶으면 선생님한테 다 얘기하면 돼요. 얼마든지 얘기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핸드폰. 근데 사진은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다원이라는 친구인데 사진을 굳이 자기 핸드폰으로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는 걸 꼭 하고 싶다는 거예요. 미국 가는 친구였었는데 학교 가는 프로그램에서 그러면서 그거를 항명을 하면서 화장실에서 1시간을 안 나온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1시간 화장실에서 안 나오고 사라지잖아요. 경찰이 출동을 해요. 그럼 일이 정말 커지고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정말 나는 사진을 정말 내가 찍어야 된다. 선생님한테 부탁드리면 돼요. 찍고 싶은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잠깐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사진을 많이 찍어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꼭 그렇게 내 손으로 찍고 싶으면 빌려서 찍으면 돼요. 그게 아니면 디카를 준비를 해주십시오. 디카를 준비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친구는 저희가 디카를 사준다고 그랬는데도 싫다고 했었어요. 그걸 뭐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카를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요. 전자사전으로 쓰는데 단어 찾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왜 뺐냐. 그것도 실제로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모르는 단어를 들었는데 그 순간 꺼내서 단어 찾아가지고 못해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는 그거 what was the word?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나아요. 그런 다음에 how do you spell it? 물어봐서 스펠링 적고 뜻 물어봐서 적고 그렇게 해서 공책 하나 만들어서 영어 연습해서 오는 게 훨씬 더 영어가 많이 들 거예요. 진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호스트 생활하면서 호스트 가족들이 뭐 아이패드도 쓰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보면 돼요. 유튜브 너 니네들 보는 유튜브 채널 이런 거 있을 거잖아. 보여줘도 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좋은 교류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세요. 그래서 너가 가져가서 이제 밤에 계속 보고 있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용돈은 저희가 이제 뉴질랜드 달러로 주당 100불 정도에서 한 400불 정도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는데 한 40만 원이 안 될 건데요. 실제로 사용할 일이 거의 없으시긴 하세요. 거의 없으시긴 하시는데 음료수 뭐 액티비티 가서 사 먹거나 선물 사거나 이런 거 같아서 쇼핑 갔을 때 그래서 용돈을 챙겨주시면 되시는데 이제 외국에 간다 그러면 조부모님도 용돈 좀 주시고 어디 지인도 돈 주시고 해서 막 너무 막 한 800불 막 거의 100만 원 돈을 갖고 오면 그래도 괜찮기는 한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한 친구가 만수르가 되면 그 팀 전체가 다 과소비를 해요. 쫙 분위기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과소비를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무분별한 소비가 되지 않게끔 막을 거고요. 혹시나 우리 친구들 뭐 거기서 한국에 없는 신상 나이키 신발을 사고 싶은 거나 근데 그게 너무 비싸. 그럼 일단 스탑을 걸 거고 부모님께 괜찮은지 여쭤보고 부모님이 오케이 해주시면 다시 가서 살 거예요. 거기서 막 사고 싶다고 들어놓고 부르고 그러면 거기 그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죠. 신발이 들어오지 않아요. 내 수중에. 알겠죠? 그리고 혹시나 뭐 거기서 가전제품 뭐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거를 세일을 해서 내가 사고 싶다. 한국보다 훨씬 싸다. 그런 것도 부모님이 오케이 해주시면 다시 가서 사겠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돌아갈 때 돌려줄 거예요. 그런 점이 있다는 거. 그 용돈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관리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모든 돈을 다 넣으셔서 정확한 금액을 봉투에다 적으셔서 이름을 적어주시고 들고 타는 가방 제일 깊숙한 곳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공항에서 저희가 걷지 않을 거고요. 현지 도착해서 첫 등교한 날 거는 겁니다. 그래서 인서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액티비티가 있을 때마다 일정 정도를 분출해 주실 거예요. 그럼 그걸 쓰고 남은 거는 잔돈은 본인들이 보관하고 영수증도 본인이 보관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오전에 그 다른 팀 질문해 주셨는데 비상금을 보내셔도 되세요. 그러니까 낼 거 따로 가지고 있을 거 따로 해주셔도 되는데 분실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그냥 가급적이면 저희한테 다 맡겨주시는 게 훨씬 좋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전화는 저희가 이제 현지에 도착해서 배정이 완료가 되면은 연락처를 요즘 다 핸드폰 번호를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2시, 지금은 좀 늦었어요. 2시에서 4시 사이 정도가 현지에서 6시에서 8시 사이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 전화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근데 호스트 분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막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전화를 바로바로 못 받는 일들이 종종 생기세요. 그러시면은 첫날도 연결이 바로바로 안 될 수가 있어요. 애들이 힘들어서 바로 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는 한 번 더 해보시고 혹시 연결이 안 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보통 어떻게 해드리냐면 다음날 그 연락하셨던 시간에 통화를 하실 수 있게 약속을 잡아드립니다. 그럼 그때 그 시간에 맞춰서 전화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어떤 요즘 호스트 부모님들은 막 카톡 깔아가지고 카톡으로 부모님하고 연락하는 경우도 계세요. 그래서 전화 좀 해주세요 해서 뭐 보이스톡하고 이러시는데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시는 게 아니어서 제가 전체가 다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먼저 전화하는 거는 사실은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우연의 일치라고 저희가 생각은 하는데 미국 팀 간 친구였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첫날 저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는 뭐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갑자기 그 딸한테 주연이 전화가 와서 지금 잡혀있다고 괴한이 죽인다고 그런다. 그래서 제가 황당하잖아요. 근데 그 괴한이 영어로 하던가요? 한국말로 하던가요? 근데 한국말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진짜 우연의 일치 같아요. 그러니까 주연이가 한국에 없는 걸 알았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안드로이드 폰은 뒷자리가 같으면 거기 저장된 번호 이름으로 뜬대요. 그래서 애 이름이 뜨고 갑자기 전화 와서 울면서 사람을 다 죽이려고 그래 하니까 진짜 납치된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잠깐만 생각해보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그 한국 도둑이 들어가서 애를 잡고 나 돈 내놔 너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저도 순간 당황이 되더라고요. 근데 따지고 놓고 보니까 어머니 그 스팸이라고 이렇게 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전화를 먼저 하는 거는 저희가 안 된다고 얘기는 드리지만 호스트 부모님이 간혹 먼저 해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짧게 할 수는 있으세요. 하지만 기본적인 건 안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부모님들 번호를 안내를 드리면 그걸로 전화를 하시면 되시는데 영어가 막 유창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아니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뭐라고 얘기하는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전화하신 다음에 한숨만 좀 쉬셔도 바꿔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셔도 바꿔주실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친구 이름 얘기하시고 영어 이름 얘기하시고 제인 마더 프롬 코리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오케이 하고 바꿔주실 거예요.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은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누구좀 마더 프롬 코리아 했는데 he's watching movie with his own sister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비랑 시스터만 듣고 나머지는 못 알아 애통해서 하신 걸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 혼자 머릿속으로 우리 그 시스터가 애를 데리고 나가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있다고 입력이 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어떻게 시스터가 그때 16살이었거든요. 16살짜리 애가 애를 데리고 영화관 혼자 갈 수 있냐? 왜 연락이 안 되냐? 막 그러셨는데 알고 봤더니 집에서 영화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 이제 오해들이 생길 수 있으세요. 그래서 뭔가 얘기를 들었는데 확실치 않으시면 절대로 이렇게 넘겨서 생각하지 마시고 저한테 확인을 요청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확인 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신다는 거. 자, 그리고 전화는 짧게 너무 자주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총 4번 정도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 막 일주일 내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한 번 전화하면 막 1시간씩 전화하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전화 아예 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건 아주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자주 하시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적응하는 거를 방해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친구들 혹시
유연이 막 지금 가면 울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 목소리가 엄마는 돌아가고 싶어 막 이런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다 웃고 있지만 여러분들 가잖아요. 탁 낯선 베드에 누워서 낯선 청장을 보면 막 눈물이 난다. 갑자기 막 동생 보고 싶고 막 엄마 보고 싶고 막 아빠 보고 싶고 옆집 친구 보고 싶고 막 그럽니다. 눈물 나고. 그때 막 눈물이 나지만 그리고 엄마 목소리 아빠 목소리 듣잖아요. 막 무너집니다. 막 엉엉 우는데 그때 딱 멈춰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 친구들 울면 우리 부모님들 일주일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개런티 드립니다. 반드시 적응할 겁니다. 실제로 지난 1월에 2학년 오늘 오전 팀들도 2학년생들이 있었는데 2학년 친구였는데 어떻게 자라서 웃으면서 잘 듣고 출근날 도착해서부터 울었어요. 줄 서면서 울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서 울고 도착해서 울고 그렇게 운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할까 내가 갈까 막 이러시면 제가 3일만 참아주세요 했는데 못 참으신 거예요. 몰래 전화를 계속 하시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근데 아이러니는 돌아오기 싫다고 울었어요. 너무 잘 적응해서 매번 그랬어요. 매번 똑같은 엔딩이에요. 처음에 적응 안 돼서 울고 오기 전에 오기 싫다고. 여러분들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처음에 괜찮았던 친구가 집에 가기 일주일 남았는데 갑자기 홈식 오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막 안 가거든요. 그 제대를 앞둔 병장의 마음으로 뭐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집에 가야 되는데 그 일주일이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뒤늦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도 걱정할 거 없다라는 거 우리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전기는 뉴질랜드는 230V라서 웬만큼 우리나라 거 다 되는데 꽂는 게 좀 특이합니다. 이렇게 각도가 있습니다. 아예 얘도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여행용 아답터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또 재미난 건 실제로 여러분이 그걸 사용할 일이 없으세요. 핸드폰은 저희한테 반납을 하실 거고 핸드폰은 선생님이 충전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은 고데기나 이런 거 안 가져갈 거면 필요는 없어요. 근데 드라이기는 거기 있는 거 쓰시면 되시는데 보내시겠다고 그러시면 그거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고데기 혹시 쓰는 친구들 있나요? 고데기는 뭐 가져가도 되는데 프리볼트인지 잘 확인하시고 대신에 전열기구라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들어갔던 미연인데 그거 깔고 앉아가지고 여기 다 막 화상 있고 뭐 여학생이라 제가 발라줄 수 없고 막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끔 조심 또 조심해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자, 혹시 보험, 뭐 용돈, 뭐 전화, 뭐 궁금하신 거 상의하고 싶으신 거? 네. 메신저를 쓰지는 않으시고요. 그냥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전화를 그냥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간혹 이제 호스트 부모님께서 당신이 편하게 연락을 하시고 싶어서 카톡을 까는 경우도 있기는 하세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혹시 얘기가 되시면 뭐 왓츠앱을 깐다든지 그러실 수는 있긴 하지만 모든 부모님이 그걸 해주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일반 전화로 전화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냥 번호 눌러서. 거기 뭐 왓츠앱이나 이런 거안 쓰나요? 뭐 그게 쓰는 분도 계시고 안 쓰는 분도 계셔서 우리나라에서 예, 그걸 제가 그분 쓰시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린 그걸 확인은 안 되는 상황이라 그건 일단 그래서 일반 전화처럼 전화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제 최근에 지내다 보면 뭐 카톡을 깔아주실 수도 있고 뭐 왓츠앱을 쓰실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상황을 보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오늘 네. 100불에서 400불 이렇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예를 들어 뭐 100불이라고 하면은 사주면은 400불을 현금으로 주고 네. 400불 생각하면 1600불을 주는 거예요. 아니요. 100불씩 주당 100불씩 400불 한 달에 400불 1600불 너무 많습니다. 사실 쓸 일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카드를 그런 거 카드를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어린 친구들이다 보니까 본인 카드가 아닌 거를 그 점원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결제를 안 해주는 경우가 생겨요. 너 누군데 이 카드 어디서 났어? 이렇게 되는. 우리 부모님 거라고 그러면 뭐 가족관계 측면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냥 현금을 준비해 주시는 게 제일 좋으십니다. 400불이면 그 어디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저희 선생님이 관리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용돈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100불, 주당 100불씩 400불을 봉투에 담아서 가방에 넣어서 보내주시면 현지에서 저희 선생님이 걷어서 관리를 해주실 거고요. 필요한 이제 큰 액티비티를 가거나 주말 액티비티 그런 거 가기 전에 일정 정도를 체류한테 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 줘서 그러면 그거를 쓰고 잔돈은 본인이 관리를 하고 저희가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다 남은 용돈은 아예 돌아갈 때 이제 완전히 다 돌려주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뭐 궁금하신 거? 괜찮으신가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는 보시면 되는데 그 나는 누굴까요? 나를 소개해보세요 하고 15페이지에 이렇게 오! 글을 써왔네. 와 대박. 이야, 또 쓴 친구 있나요? 와, 오늘 진짜 대단하다. 너무 빡빡하게 잘 써왔는데. 자, 이 자기소개는 혹시 써오실 대단. 둘 다. 와, 몰라봐라. 훌륭한 친구들은 안 쓴 친구들이 안 훌륭하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아무도 안 썼었어요. 전에도 괜찮습니다. 자, 이 자기소개서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메뉴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누구고, 나는 몇 살이고, 나는 무슨 학교를 다니고 있고, 우리 가족은 누구 있고, 몇 명이고, 뭐 그런 것들을 적으시면서 나는 뭘 좋아합니다. 그걸 적어주시면 호스트가 너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야, 이런 거 사줘야겠다. 이런 거 해줘야겠다. 근데 여기다가 김치찌개 좋아합니다. 김치찌개 나오지 않습니다. 네. 곰탕 좋아합니다. 아쉽습니다. 곰탕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피자의 토핑을 저는 치즈를 좋아합니다. 듬뿍 그런 것은 햄버거 저는 치즈버거 좋아합니다. 토마토 먹는데 안 좋아하세요? don't like 토마토. 노 토마토 플리즈. 이런 거 쓰면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고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써갔대요. 보여주질 않은 거예요. 그럼 호스트가 어떻게 알아요? 보여줘야지. 읽어주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가면 호스트랑 첫날은 안녕하세요. 너가 한국에서 누구구나. 네 이런데 다음날 되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한 그래서 다음날 저분데 이거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또 할 말 생기고 그런 거 위해서 자꾸 저희가 이런 거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홈스테이 생활 보시면 홈스테이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제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이제 부모님들 보시면 뭐 밥 잘 챙겨주는지 뭐 경험 편하게 해주는지 뭐 말 많이 걸어주는지 이런 집들 많이 얘기하세요. 그거는 기본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저희가 홈스테이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좋은 홈스테이는 사실상 없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어떤 친구였는데 로아라는 친구였는데 그 호스트가 뭐 고기를 엄청 좋아하셔서 일주일 내내 고기만 먹은 거예요. 그래서 고기 좋아하는 친구가 갔으면 너무 좋았을 지인데 로아는 거의 채식을 했던 친구예요. 채식주의자는 아닌데 어머니가 필라테스 학원 운영하고 계셔가지고 엄청 날씬한 거 이런 거 신경 쓰고 그 고기 먹는 게 너무 곤욕이었던 거예요.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럼 고기 주는 집이 잘못된 집이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네. 그리고 홈스테이라는 게 무슨 우리가 5성급 호텔에 돈 엄청 많이 들고 가서 야 이거 서비스가 왜 이래 바닥에 이렇게 더러워 막 음식도 이렇게 맛없어 이거 뭐 난방도 안 되고 뭐야 이렇게 접근할 수가 없는 게 그래서 우리가 홈스테이는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여기 지금 부모님들하고 있지만 서로 막 선택해서 가족이 된 경우는 없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홈스테이를 접근함에 있어서는 열린 마음, 또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녀가 없을 수도 있고요, 아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그래요. 애완동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네.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다 잘 지낼 수 있어요. 네. 또래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또래가 막 대장질해요. 너 이 컵만 써. 뭐 이 컵 쓰면 안 돼. 왜 남의 컵 쓰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네. 왜냐면 뭐 어린 친구들, 그쪽 애들도 어리니까 부모님들이 뭐 그런 부당한 일을 하는 일은 전혀 없지만 또래 친구들은 까먹고 그런 일이 생겨요. 뭐 외동아들이거나 외동딸인 경우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기서도
다 배울 수 있는 게 있고 해결이 되고 결국에 그냥 걔도 애라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어린아이가 노부모 별로 제일 부모님들이 비서하시는 게 무자녀인 거예요. 근데 무자녀 노부부 이런 분들은 우리 친구들한테 올인이에요. 올인. 사실상 경험이나 뭐 즐기는 거에 있어서는 그런 분들이 제일 잘해줘요. 다른 데 신경 쓰실 게 없으니까 올인하시고 또 그런 분들은 거의 출가를 시키셨기 때문에 네트워킹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럼 더 다양한 사람 만나고 경험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세요. 근데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까 제가 하나 말씀드렸죠. 예의 바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예의 바르게만 행동을 하면 어딜 가든 다 잘 지내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고 일어난 침대 정돈을 하고 밥은 아침에 그렇게 해서 시리얼 먹고 점심 학교에서 먹고 도시락 싸가면 돼요. 도시락 싸주실 건데 여러분들 도시락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샌드위치 아니면 뭐 스파게티를 싸주시는 날도 있고 뭐 컵라면을 싸주시기도 하세요. 네. 그런 것들. 근데 우리가 샌드위치를 점심으로 먹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샌드위치가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가장 일반적인 딸기잼 샌드위치 이런 잼 샌드위치를 싸주세요. 그걸 먹고 왔는데 내 취향이 아닌 것 같아요. 얘기를 해요. 근데 얘기를 안 하면 이 딸기잼 좋아하는 거야. 일주일 내내 딸기잼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있거나 아주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샌드위치인데 양상추 있고 치즈가 들어가 있으면 치즈가 여러분들 우리나라 치즈가 제일 맛있어요. 외국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냄새가 심해져요. 그런 일들이 생기고 며칠 안 가면 양말 냄새 나요. 그럼 못 먹어요. 네. 그러면 호스트 부모님한테 치즈는 빼주세요. 영어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No cheese please. It's not my favorite. I don't like it은 안 돼요. I don't like it은 나 그거 싫어 이러기 때문에 No cheese please. Not my favorite.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고 저녁은 호스트 가족들하고 먹을 거고요. 다양한 것들 먹게 되세요. 스파게티도 먹고 피자도 먹고 뭐 스테이크도 먹고 가끔 동양 음식도 먹고 뭐 멕시칸 음식도 먹고 이런 거지. 근데 여러분들 먹는 거는 음식이 혹시 저는 서양 음식을 잘 못 먹습니다. 저는 한식 아니면 정말 곤란합니다. 없어요? 다 너무 훌륭한데 뭐 걱정이 없네요. 네.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잘 먹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호스트 집에서 저 빨래는 집집마다 조금 다르세요. 그래서 어떤 집은 지정을 해놓고 빨래를 늘어보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돌아다니면서 빨래를 걷는 집도 있고 근데 여학생들이라 막 속옷 내놓기 좀 불편하고 이래서 혼자 막 가가지고 그 화장실에서 막 빨고 있고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혹은 직접 빨래하고 직접 하게 하시는 분 좀 계세요. 뭐 그러면 직접 하고 싶어요. 그럼 직접 하면 돼요. 그래서 빨래 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빨래 어떻게 넣고 세제 어떻게 넣고 끝나고 나면 건조기 어떻게 돌리고 그런 것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혹시 모르겠으면 인도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된다는 거 그렇게. 그리고 호스트 집에서는 뭐 궁금하고 만져보고 싶고 해보고 싶고 있으면 다 물어보면 돼요. Can I 물어보면 돼요. 되는 거면 yes we can. 안 되는 건 no you can't. 안 하면 돼요. 안 되는 건 안 하면 되고 좀 되는 건 하면 되고 간단합니다. 자 그리고 홈스테이에서 꼭 지켜야 하는 것들 제일 위에 그렇게 되어 있죠. 비교하지 않는다. 자, 우리 부모님들 서로 비교하나요? 안 하죠. 네.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호스트 집에 배정되는데 어떤 집은 뭐 차가 2대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집은 차가 1대가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어떤 친구였는데 자기 그 호스트 집에 차가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덜덜덜덜덜 된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벤츠 디젤 차예요. 디젤이 원래 좀 덜덜대요. 벤츠예요. 그 벤츠를 모르니까 덜덜대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라든지 어떤 친구는 집에 집이 2층으로 돼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단층으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2층 3번 방에서 잤다고 자랑할 필요 없는 거예요. 네. 똑같이 우리 부모님들 자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뉴질랜드는 굉장히 일찍 잡니다. 뭐 한 8시 반 9시면 다 잡니다. 그리고 굉장히 일찍 깹니다. 아침 5시 이렇게 깹니다. 학교 갈 준비를 해서 우리 친구들 그렇게 생활을 딱 해주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밤 늦게까지 공부하느라고 한국에서는 막 12시에 자고 그러죠.
오늘 범죄 공부하고 그러지 않니? 유연이 아니야? 그런 거 있지만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혹시라도 밥 먹으러 외식하러 나갔는데 선생님 그 교육적인 목적으로 너도 한번 계산하는 거 직접 해봐. 그래서 내 돈을 직접 내는 경우들이 생기면 선생님한테 얘기하시면 저희가 커버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지금 호스트는 한 명 또는 2명 이렇게 배정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이제 배정 완료되면 안내를 드릴 거고요. 혹시 홈스테이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걱정되시는 거나 괜찮으신가요? 알겠. 네. 그럼 그 가정이 네. 어떻게 선택이 되나요? 어떻게 선택이 되냐고요? 학교에서 이렇게 셀렉트를 해주시고요. 백그라운드 체크나 경찰 폴리스 체크, 크리미널 레코드라고 해서 이제 범죄 기록을 다 체크를 하고 저희 이게 현재 그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실사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고 보통 하셨던 분들이 하세요. 그리고 뉴질랜드 이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커뮤니티 자체가 굉장히 안전해서 등교를 걸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미국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 못 하는데 뉴질랜드는 걸어서 등교를 하기도 합니다. 근처 집이 배정이 되면. 아니면 호스트가 차로 데려다 주실 거고, 그게 아니면 걸어서 등교를 호스트 그 형제자매 하고 하기도 하고 직접 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하세요. 네, 아시겠죠? 홈스테이가 네. 학교에서 인솔 선생님하고 연락을 어떻게 하나요? 지금 전화기가 없는 상태인데. 인솔 선생님하고 호스트가요? 홈스테이를 하는 네. 동안 학교에 네. 있을 때 학생이 문제가 있을 때 인솔 선생님하고 언제 호스트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호스트에 이거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학교에 항상 같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가능하시고요. 홈스테이 있는 동안 제가 뭐 선생님하고 연락이 하고 싶다. 홈스테이한테 얘기하면 바로 연결해 주실 거예요. 선생님은 그 현지에서 전화번호를 다 가지고 계실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연락이 되세요. 그래서 연락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으세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좀 상상의 나래를 좀 이렇게 좀 저쪽 방향으로 하시다 보면 연결 안 시켜주면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쪽에서 뭐 이렇게 연락하면 안 돼.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불편한 게 있거나 상의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저 인솔 선생님하고 연결해 주세요라고 호스트한테 can you call 샤프로 저 영어 선생님 성함이 있으실 거거든요. 영어 이름이 그렇게 연결하면은 바로 연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뭐가 됐든 그거를 얘기를 하면 돼요. 얘기를 안 하면 문제가 되지. 얘기를 해주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학교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프로그램은 유학이에요. 유학. 짧게 생각하면 아주 짧은 유학이에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래서 똑같이 학교에 등교하고 현지 학생들하고 똑같이 수업하고 이제 학교 마치면 귀가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은 선생님이 학교에 등교할 때 우리 친구들 등교할 때 같이 등교를 하실 거고 집에 갈 때까지 같이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돌아다니시면서 우리 친구들 사진 찍어서 올려주실 거고 혹시나 적응을 못하는지 뭐 이렇게 그냥 멍 때리고 있는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 체크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인들 지금 한국에 학년이 있잖아요. 그 학년에 맞춰서 배정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또래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데 뉴질랜드 애들이 우리 한국 친구들보다 조금 어려요. 네. 그런 건 좀 있어요. 근데 내 학년에 맞추기 위해서 5학년에 같이 배정돼도 5학년이 항상 어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거라든지 그렇게 해서 배정이 될 거고 학교 수업이 뭐 다양한 것들이 진행되는데 막 아카데믹하게 막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을 수업을 하진 않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정도 가면은 이제 알제브라라든지 미적분 이런 거 배우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내용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수업을 다 따라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성적을 내러 유학을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떤 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모든 수업도 되게 자주 해요. 그룹 수업으로 체험 수업도 많이 하고 문화 체험하는 수업 이런 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할 때 또래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물어보고 어떤 얘기하는지 들어보고 이런 게 필요한 거세요. 그렇게 하다가 어려운 게 있다. 너무 어렵다. 버디 친구들이라고 해서 짝꿍을 뉴질랜드 애를 다 한 명씩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진행되는데 그 친구가 내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나는 좀 활발한데 걔는 말도 별로 안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인수 선생님한테 얘기해갖고 바꿔달라고 그러면 돼요. 그거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조금 더 성향이 맞는 애. 네. 그렇게 해서 현지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너무 친해져가지고 막 같이 손잡고 화장실 간다든지 그런 건 안 돼요. 알겠죠? 한국에서 요즘은 안 그러나? 요즘 막 같이 여자애들 우르르 같이 화장실 가는 그런 거 안 돼요. 그렇게 하지만 학교 수업을 하고 귀가해서는 호스트 댁에서 저녁 먹고 숙제도 해야 되고 학교 숙제도 하면 돼요. 여러분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근데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겠죠.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 유니버시티에서 내는 펌북이라는 숙제 책도 있어요. 그래서 숙제를 해줘야 되고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딱 하나 영어 사용. 우리 친구들 지금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계속 얼굴 볼 거예요. 그래서 반갑다고 가서 붙여서 계속 쪼글쪼글 한국말만 하고 있고 그러면 선생님이 진짜 크게 뭐할 거예요. 어떻게든 떼놓을 거예요. 저희가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배정됐다고 둘이 막 한국말만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그러고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실 거예요. 그거를 정말 저희가 강하게 할 거기 때문에 꼭 협조해줘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친구들한테 그거 꼭 내가 잘 지켜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꼭 얘기를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그것만 좀 잘 협조해줘도 그 4주라는 시간이 정말 의미 있고 정말 많이 배워서 올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또래 친구들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지금은 사실 영어 공부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근데 또래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답답하거든요. 하고 싶은 말이 막 생기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어 공부를 해야겠구나. 내가 이런 걸 좀 공부해야겠구나. 그런 동기부여를 얻고 돌아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런 스콜링 프로그램이 학교 가서 학교 수업 듣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좀 꼭 경험을 해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학교 생활을 잘 해주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액티비티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중에는 방과 후에 이제 학교에서 간단하게 진행되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주말에 이제 토요일 하루를 풀로 해서 토요일이 될 수도 있고 일요일이 될 수도 있으세요. 어쨌든 주말에 하루 종일 인근 명소 투어를 간다든지 그런 액티비티들이 진행이 될 거니까 그때는 또 마음껏 즐기면 되고요. 그때는 나가서 한식당 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도 먹고 할 거니까 즐겁게 임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펌북 숙제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다른 게 아니고 호스트 가족들하고 여러분들이 좀 더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게 호스트 부모님들 그들만의 레시피를 알아본다든지 아니면 인터뷰를 한다든지 집을 그려서 서로 비교를 해보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잘 해주면 되고 영어 일기 쓰는 낭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일기도 잘 써주면 호스트 부모님 체크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 체크해 주시고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친구들 다 잘할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막 호스트 집 차 시트 밑에 숨겨놓고 잃어버렸다고 막 그래요. 알아보고 싶어서. 그럼 우리가 새 걸로 딱 프린트해 줄 거예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프로그램. 또 어떻게 없애서 다 줄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학교 생활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가 대략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밝고 그런 거 관심 있는 친구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세요. 그래서 웬만큼은 다 맞으시는데 아주 간혹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예. 좋은 질문. 예. 첫날 등교를 하면은 레벨 테스트를 칠 겁니다. 근데 그게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어느 정도를 왜냐면 데이터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어디서 들어가서 어디서 시작을 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레벨 테스트를 아주 간단하게 봅니다. 네. 뭐 영어 간단하게 봅니다. 예, 영어. 네. 우리 뭐 전화 인터뷰는 다 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아주 간단히 뭐 어렵고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큰 틀에서 저희가 그 학교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거라서 부담 갖거나 못한다고 머리 쥐었다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위원님. 만약에 영어를 알고 싶은 단어가 생기면 물어보면 되지. 엄청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무조건 얘들아 물어보는 걸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른다고 너희들한테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셨죠. 틀린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세요. 일단 지르고 보세요. 영어가 늘려면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생각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지르고 보는 게 지금 중요한 거. 자, 혹시 뭐 더 궁금하신 거 네. 수학 문제집은 가져가셔도 되시는데 저희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뭐 그래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30분은 풀어 괜찮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선생님이 그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고 이렇게 하실 수는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 1월에 갔던 친구인데 어머님이 그렇게 어머님만의 숙제를 내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애가 그걸 하느라고 호스트랑 뭘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는 어머니한테 양해를 좀 구했어요. 그래서 이거 안 하고 그냥 조금 더 천재라고 올 수 있게 호스트 가져가고 올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내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네. 자,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반드시 참가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은 꼭 여러 번 읽어봐 주시고요. 여기 제일 위에 두꺼운 글씨로 밑줄 체육 한번 읽어봐 줄래? 그렇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인터뷰 선생님한테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홈스테이 가족의 일정이 우선입니다는 그겁니다. 우리 호스트 가족들 분들 중에 뭐 이렇게 우리 친구도 데리고 쇼핑을 가겠다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 그날 우리 전체 액티비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유니버스 친구들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호스트 가족하고 쇼핑하러 가면 되는 거예요. 네.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족과의 일정이 먼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라도 반드시 사전에 호스트 부모님하고 이 속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막 저녁에 돼서 여기 동네에 한번 마시러 나가볼까? 한번 다녀볼까? 안 돼요. 네. 뭐 옆에 편의점 없어요. 네. 못 나가요. 근데 호스트 그 가족이랑 같이 갈 수 있다. 그러면 가야 돼요. 그게 아니고 혼자 무단으로 어딜 간다든지 그러면 큰일 나요. 아시겠죠? 물론 안전한 커뮤니티고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안전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집안을 도와드리는 것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치우는 거 좀 도와줄래? 뭐 쓰레기 버리는 거 같이 묵는 거 도와줄래? 뭐 재활용 나누는 거 도와줄래? 하실 수 있어요. 하시면 돼요. 막 부당한 걸 시키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유수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그러시면 돼요.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갔던 친구였는데 호스트랑 너무 잘 지내서 호스트 분들이 약간 그 목수 같은 일을 하셨는데 같이 집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막 못질하고 톱질하고. 그래서 너무 애한테는 좋은 경험이었는데 이제 한국의 부모님이 어떻게 그 위험한 걸 우리 애한테 시키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런 걸 하실 때는 그래서 그분들도 좋은 취지로 한 건데 모르셨던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면 괜찮으시겠네요. 또는 다른 지역은 미국인 막 총 쏘는 거 이런 것도 직접 경험시켜봐 주시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부모님께 먼저 동의를 구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비교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액티비티는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액티비티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재미가 없어도 꼭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밑에 민간 외교가 아까 제가 국가대표라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절대로 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친구들 다 착해서 욕하고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아닌가? 요즘 친구들은 최고 감탄사가 개더라고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개 이런 거 그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거는 문제가 간단히 해결돼요. 우리 친구들끼리 서로 영어로 얘기하면 절대로 욕할 일이 없어요. 이들끼리 영어로만 해야 돼? 그럼 조용합니다.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네,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제일 마지막 우리 서연이가 영어 부분 밑줄 친 부분 읽어주실래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세요. 여기 있는 단어들, 표현들만 뉴질랜드 생활하는 동안 잘하면 정말 아무 일도 없을 거고 너무 재밌을 겁니다. 뭐가 필요하면 무조건 플리즈. 영어권에서는 플리즈는 매직 월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법의 단어.
그렇다고 막 money please 돈을 주진 않겠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please 그렇게 줬어. 고마워요. 땡큐 하면 돼. 잘못했어. I'm sorry. 그러면 돼. 그게 다예요. 그 이상도 그 이상도 없어요. 그래서 꼭 그걸 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공항에 비행기에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다 친구들 여리여리해서 무거운 혹시 짐이 있는데 그걸 혼자 꺼내다가 앞사람 머리에 떨어뜨리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꺼내야 되면 승무원을 꼭 찾으세요. 아니면 인솔 선생님 모임에 인솔 선생님 부르시는데 승무원을 꼭 부르시고 비행기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조심 막 이렇게 앞에 너무 치고 간다든지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고. 자, 그리고 주차 우리가 액티비티를 갔을 때 차로 이동을 했는데 내리자마자 신기하다고 와 뛰어가고 그러면 혼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주의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거를 꼭 잊지 않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한 가지 뉴질랜드는 음식 반입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은 절대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웬만한 한국 음식은 현지에서 구할 수도 있고요. 절대로 보내주시면 안 되신다는 거. 그리고 모든 문제 인솔 선생님하고 인솔 선생님이가 여러분들의 정말 큰 귀가 되어 주실 거예요. 어떤 얘기든 들어주실 거기 때문에 꼭 의지하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귀국 조치 사유로 해서 되어 있는데 도벽, 흡연, 음주, 마약, 폭행 연루되어 있지 않죠? 아무도? 그지? 뭐 담배 피는 친구 없죠? 여기 부모님 혹시 계셔서 얘기 못하면 나중에 따로 얘기해 줘 아시겠어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서약서 저희가 드린 거 다 서약 작성하셔서 가시기 전에 제출을 해보고 가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사진을 올려드리고 있으세요. 사진의 일정이 있는 날은 매일 올라갈 거고요. 인솔일기는 주말 전에 한 번, 주말 후에 한 번 이렇게 2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22일, 22일, 3일이 되면 첫 이제 사진 올라가고 나면 제가 네이버 카페 주소를 문자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네이버 계정만 있으시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꼭 이제 뭐 설현유의 마음 뭐 이런 식으로 누구 마음 누구 데드 이렇게 해주시지 뭐 가을의 아침이라든지 뜨거운 안녕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누가 쓰셨는지 유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걸려서 꼭 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우리 친구들한테 전달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앨범을 다 작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진 많이 찍고 잘 찍고 혹시 나 진짜 사진 찍기 싫어하는 친구 있나요? 없어? 없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사진 우리 선생님한테 웃는 얼굴 많이 보여주시면 사진 찍어주시면 개인 앨범 작업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잘 갔다 오고 건강히 잘 마치면 느끼셨던 점도 후기로 저희가 네이버 카페에 남기실 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후기를 남겨주시면 그게 어떤 선물보다 저희가 큰 선물이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뭐 쓴소리나 이런 거 하셔도 됩니다. 그런 것도 괜찮으니까요. 얼마든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뒤에 사전 정보나 이런 것들 한국을 알려요 이런 것들을 읽어봐 주시고 맨 뒤에 영어 표현 모음집도 있어요. 중간에 저희가 이제 이거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현지에 가서 쓸 수 있는 유용한 표현들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우지는 않더라도 가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고 이 표현 한번 써봐야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서 꼭 한번 써봤으면 좋겠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7월 22일까지 10일 정도가 남았는데 이 친구들 절대로 아프거나 다치고 나면 안 됩니다. 뉴질랜드 갔던 서현이라고 있는데 출발하기 일주일 전인가 넘어져갖고 턱이 깨져갖고 여기 꼬매고 왔어요. 그런 친구도 있었고 팔 부러져가지고 기부싸고 간 친구도 있고 독감 걸려서 독감 인체하고 간 친구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프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잘 준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상의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괜찮으신가요? 네. 예. 그러면 네. 한 학생이 아니잖아요. 네. 전체 여학생인 거예요. 전체 현재는 다 여학생이세요. 네. 여학생이고 여자 선생님이라서 아마 큰 문제 지난 1월에는 남학생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학생들끼리도 막 머리를 잡고 뜯고 네가 죽니 내가 살니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선생님
뭐 혹시라도 내 불편한 게 있고 옆에 있는 친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영어 사용하면 그런 문제 없어요. 근데 어찌되든 마음에 안 들면 선생님께 그거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네, 어머니. 스테이 예정이 네. 한 명이나 두 명 이렇게 되면 네. 여기 유니베스트 학생들이 네. 되는 건가요? 네, 그러세요. 네, 네. 저희들끼리. 네. 제가 취미로 악기를 하고 있는데 어. 혹시 가져가도 되나요? 어떤 학기요? 저 바이올린이 바이올린은 얼마짜리야? 네? 얼마야? 그거 비밀이에요. 그게 문제야. 왜냐면 바이올린은 금액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가기 전에 구매한 거란 거를 증빙을 안 하면 들어올 때 세금을 물 수도 있어. 그리고 파손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바이올린은 내 생각에 안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리코더 이런 거, 오카리나 이런 거 얼마든지. 근데 바이올린 예전에 첼로를 한번 들고 갔다가 목을 부러뜨린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피하는 게 좋아요. 네, 또. 기내식은 뭐냐고 대한항공이니까 일단 기본 한식 비빔밥이라든지 요즘 쌈밥도 나오고 그러더라고. 기내식은 물어보는 친구는 처음이었습니다. 훌륭한 친구군요. 엄청 중요한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 대한항공이기 때문에 기내식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기내식 2번 나올 거예요. 저녁 나오고 내리기 전에 아침처럼 나올 건데 상대적으로 아침은 조금 별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항사보다는 대한항공이 훨씬 맛있어요. 비교도 안 돼요. 네, 여러분들 그렇죠? 또 궁금한 거 없으시면 아무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잘 제출해 주시고 돌아가시고 나는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7월 21일 날 이천공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